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아이유. 아이유가 만든 노래 가사를 들어보고 유명 작사가 김이나 씨는 이제 작사를 그만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이유의 작사 창작의 비결은 바로 자신이 과거에 적은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일기 쓰고 있나요? 일기 쓰는 거 힘들고 귀찮죠? 특히 방학이면 더더욱 일기 쓰기가 힘들고 귀찮을 텐데요. 그런데 꼭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 내주잖아요. 일기가 숙제가 되니까 더더더 하기가 싫어요. 숙제니까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느끼게 되고요. 또 방학 동안 몇 편을 써야 할지 그걸 세워보면서 그 분량에도 부담감을 미리 가져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일기는요, 누군가에게 검사받기 위한 글쓰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은 뭘 했다? 재미있었다? 이렇게 빈칸만 메우는 글쓰기는 아니거든요. 너무 잘 쓰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일기를 잘 쓰는 기술 가르쳐 줄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일기 쓰기가 얼마나 멋진 일이고 중요하며 꼭 해야 하는 일인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아이유. 제가 아이유 앞에 가수라고 칭하지 않고 싱어송라이터라고 붙인 이유는 작사, 작곡, 노래까지 본인이 다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유가 만든 노래 가사를 들어보고 유명 작사가 김이나 씨는 이제 작사를 그만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이유의 작사 창작의 비결은 바로 자신이 과거에 적은 일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학급도 돌보랴, 가정도 돌보랴, 애도 키우랴, 일도 하랴, 강의도 나가랴, 너무너무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책을 쓰고 칼럼도 쓰고 또 촬영도 하고 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아이유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 또한 모든 창작 활동은 일기에서 시작돼요. 글쓰기가 모든 창작의 기본이고 이 글쓰기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일기고요. 여기서 질문,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예상되시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커서 어떤 어른이 되어서 어떤 멋진 삶을 살아갈지 스스로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기는 표현력을 기르는 데도 좋지만 나를 발견하게 해줘요. 즉 나를 see, 보려고 적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알아차림. 내가 나를 알아차려야 해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부모님, 선생님도 있지만 제일 먼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지금 머뭇거리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불안해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나를 알아차려야 내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기록하는 건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아요. 앞으로 커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해야지 이렇게 적는 것만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나를 잘 돌아봐야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 일기는 나만의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분풀이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신 내 일기장에 다 쏟아내고 그 쏟아낸 감정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그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짧은 하루를 보내면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 들었던 생각과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아서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감정은 언어 이전의 상태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을 언어로, 즉 문장으로 쓰는 순간 그 격렬했던 감정이 정제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제3자의 눈으로 다시 나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즉 글로 쓰고 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러이러해서 즐거웠다 혹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편인데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사건, 생각, 감정. 다시 사건, 생각, 감정. 선생님, 생각이랑 감정은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생각과 감정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또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둘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상함은 이 사건 자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그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랑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했어요. 친구가 늦게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속상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친구가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 생각이 속상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같은 상황에 대해 친구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엘리베이터가 엄청 늦게 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속상하다는 감정도 좀 덜하겠죠.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내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건과 감정 사이에 이 생각을 꼭 넣어서 적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그 사이에 적게 되면 그 생각을 전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너무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일기 한 편 썼는데 내가 좀 성장했나? 잘 모르겠는데 싶을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크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대신 일기가 쓰기 싫은 날에는 과거의 나를 만나러 옛날 일기장을 펼치세요. 과거의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했구나. 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내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일기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일기는요, 자유로워야 하거든요. 잘 쓰고 못 쓰고에 관계없이 그 쓰는 행위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일기는요, 검사받기 위한 글이 아니어야 해요. 학교에서 일기를 써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쓰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숙제가 아니면 글을 쓸 일이 너무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검사받기 위한 일기가 아닌 나를 기록하는, 나를 위한 일기라면 생각보다 재미있게, 더 나아가서는 진지하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검사용 일기 따로 또 자물쇠 채우는 비밀 일기장 따로 쓴다면 우리 아이가 잘 쓰고 있나 보다 하고 믿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당장 나와의 대화를 하러 일기장을 기분 좋게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